안녕하세요. 사부의 TV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언니는 엄마와 잘 지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떤 잔소리를 해도 묵묵히 참고 견뎌냈거든요. 큰오빠는 본가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그것 때문에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큰오빠 부부가 한참 결혼을 준비 중일 때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거든요. 니들 신혼집 말이다. 이 금방 아파트로 들어오는 건 어떻겠니? 이 근처요? 그럼 회사랑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힘들 것 같아요. 니들 젊은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니들이 가까이 있어야 내가 오며 가며 집 청소도 해주고 봐줄 거 아니야. 엄마의 입에서 기가 막힌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큰오빠가 놀란 채 외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우리 집 청소를 해줘? 이제서야 엄마한테 해방되는 건데 엄마는 우리 집 출입 금지야.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본가랑 떨어진 곳에다가 신혼집 구할 거야. 큰오빠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아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해방이라니. 너 말 다 했어?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동안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엄마 그러는 거 병이야. 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뭐? 병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생각해봐. 엄마는 거의 결벽증 수준이잖아.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못 볼 정도잖아. 따라다니면서 청소하는 통에 우리 모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그니까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난 이제 그냥 맘 편히 살 거니까. 너 말을 조금 이상하게 한다. 엄마는 지금껏 니들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스트레스였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엄마, 그건 말이야. 깨끗한 게 아니라 결벽증 수준이었어. 엄마 기억 안 나? 전에 내가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오기라도 하면 엄마가 거의 경기하면서 밖에서 나가 놀라고 했잖아. 근데 다른 엄마들은 안 그랬어. 우리가 놀러 가면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엄마만 그랬던 거야. 그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기나 해? 난 내 자식들 태어나면 엄마처럼 안 할 거야. 그니까 우리 집 미래 상관도 하지 마. 큰오빠가 그동안 담아뒀던 말들을 쏟아내며 엄마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 말은 거짓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결벽증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청소에 집착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신혼집을 본가 가까이 구하라고 했을 때 큰오빠가 경기를 할 수밖에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우리 삼남매는 빨리 독립해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놈의 청소에서 해방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큰오빠의 말에 엄마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지만 큰오빠는 상관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 본가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집착은 멈출 줄을 몰랐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청소를 해주겠다며 큰오빠 집에 갔습니다. 큰새언니는 많이 착한 사람으로 웬만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동안은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참아 넘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그 거리를 매일같이 큰오빠네 집으로 출근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큰오빠 부부가 결혼을 하고 집들이를 했는데요. 집들이에 다녀온 엄마가 아예 큰오빠네 집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면 말이죠. 아침 7시만 되면 어김없이 큰오빠네 집에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놀란 큰 새언니가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집안 살림을 다 꺼내놓고 청소부터 했다네요. 얘, 네가 일을 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집이 이게 뭐니? 더럽잖니?
어머님, 저희도 퇴근하고 같이 청소하고 그러고 있어요. 청소를 한 게 이 정도야? 집안이 개판 5분 전이구만. 그리고 싱크대도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당분간 내가 와서 청소해 줄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니들은 얼른 출근 준비나 하고 내가 알아서 청소 잘 해줄 테니까. 아마도 엄마가 청소를 해주면서 갖은 잔소리를 했겠죠. 결국 그렇게 착하던 큰 새언니도 두 손 두 발 다들게 되었고 큰오빠가 나서서 엄마와 연을 끊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뒤 큰오빠 부부는 본가에 발길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새언니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어느 날 잔뜩 화가 난 채 제게 새언니 험담을 했으니까요.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집구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 수가 있어? 엄마, 이건 엄마 책임이 커. 그러게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결혼까지 해서 가정도 있고 생활이 있는 건데 엄마가 거길 가서 왜 그러고 있느냔 말이야. 그냥 우리 집이나 쓸고 닦고 했으면 이런 사달도 안 났을 거 아니야. 내가 오직했으면 그랬겠어? 문틈 사이사이에 먼지며 난리도 아니라니까. 내가 한 번 가서 보니 괜찮던데 뭐가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네가 TV 거실장 밑에 먼지를 못 봐서 그래. 바닥에 머리카락도 막 떨어져 있고 눈 뜨고 못 봐줄 정도라니까. 맞벌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엄마처럼 청소하려면 회사 관두고 내내 청소만 해야 할걸? 내가 보기엔 엄마는 그냥 병이야, 병. 큰새 언니가 착해서 잘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엄마가 이 사달을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런다고 어쩜 전화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줄 수가 있어. 아주 못돼 처먹었다니까. 나 같았어도 그랬겠네. 난 큰오빠가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해. 머저리 같은 놈이지. 현명하긴 뭐가 현명해. 생각해봐. 앞으로 평생을 새언니랑 사는 거지 엄마랑 사는 거 아니잖아? 오빠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은 거야.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건 엄마니까. 넌 지금 이 와중에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야. 됐어. 자식들이라고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다들 못돼 처먹었어. 엄마가 제게 소리까지 지르더니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왜 잘못을 깨닫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작은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큰오빠 부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며 작은 오빠가 거진 경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하곤 했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고 제가 놀란 채 작은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엄마한테 질려서 절대 결혼 같은 거 안 한다며. 그럴 생각이었는데 우리 집안하고 아주 딱 맞는 여자를 만났어. 딱 맞는 여자?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한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앞으로 무지 재미난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 작은 오빠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둘째 새언니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둘째 새언니는 말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순딩순딩해 보였습니다. 역시나 엄마가 둘째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혹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지저분한 꼴은 절대 못 보는 성격이에요. 아, 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비 형님이랑도 청소 문제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양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우리 첫째는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나랑 영 맞지가 않아서 거진 얼굴 안 보고 살고 있고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취미가 청소거든요. 저도 지저분한 걸 잘 못 봐서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제서야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났네. 그동안 내가 우리 첫째 때문에 어찌나 소가리를 했는지 몰라요. 어쩜 청소며 정중론을 그렇게 못하는지 내가 살다 살다 처음 봤다니까요.
드디어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듯이 엄마가 신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둘째 새언니가 맘에 쏙 드는 모양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둘째 새언니는 엄마가 좋아할 만한 말만 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래봬도 청소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안 청소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손도 까딱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예? 우리 집 청소까지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요. 제 유일한 취미가 청소인걸요. 아니 회사는 어쩌고 청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딱히 회사는 안 다니고 있는데 엄마가 사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군요. 아, 사업이라면 사업이시죠. 나름 오래 운영을 하셔서 그쪽으로는 전문가세요. 둘째 새언니의 말에 엄마의 얼굴이 더욱 밝아져 있었는데요. 옆에서 작은 오빠가 자세한 설명까지 해줬어요. 사실 이 사람 일 안 해도 될 만큼 매달 월세 받고 있어. 장모님 사업이 잘 돼서 이 사람 이름으로 상가도 2개 정도 사주셨더라고. 그래서 굳이 일을 안 해도 될 만큼 매달 수익이 나오고 있어. 라며 자랑까지 했어요. 잠시 후 둘째 새언니가 돌아간 뒤 엄마가 작은 오빠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건 좋은 아가씨가 왜 너랑 결혼을 하려고 해? 사실 상가를 2개나 가지고 있으면 훨씬 조건 좋은 남자들 많았을 텐데. 그게 나름 사연이 좀 있는데 조건이 진짜 좋긴 한데 그동안은 남자들이 불편하다고 싫다고 했다나 봐. 아니 불편하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격이 딱 엄마 같아.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다들 질려했다고 하고. 근데 나는 그동안 엄마한테 워낙 단련이 돼서 별 상관도 없었고 말이야. 그래서 예비 장모님도 나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계셔. 작은 오빠의 말에 엄마의 표정이 더욱 밝아져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둘째 새언니의 깔끔함은 엄마의 깔끔함을 초월하는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문득 둘째 오빠 상견 옛날 안 사둔 어르신의 주옥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우리 딸의 청소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앞으로 사부인 댁도 호텔보다 깨끗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 모두 그냥 하하호호 웃으며 넘기고 말았는데요. 안 사둔 어르신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둘째 새언니는 청소에 엄청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죠. 엄마가 하는 청소는 그냥 애교 수준이었어요. 알고 보니 안 사둔 어르신이 입주 청소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고 난 뒤 다시 한번 집안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 주에 둘째 새언니가 아침 일찍 본가로 왔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작은 새언니가 집안에 물건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자세히 보니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청소용품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장비를 집안 거실에 차곡차곡 쌓아놓던 작은 새언니가 엄마를 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완벽하게 청소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그동안 나름 청소를 잘했거든.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 대충이라니요. 청소를 함에 있어서는 절대 대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새언니가 격앙낸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엄마가 약간 눈치를 보며 대답했고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딱히 도와주실 건 없습니다. 그냥 외식이나 좀 하고 오시죠. 라며 둘째 새언니가 엄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얼떨결에 엄마는 이모 집에 가서 수다를 떨다가 오후 6시쯤 집에 돌아갔다는데요.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비명을 질러댄 모양이었어요. 너 아직까지 청소하고 있는 거야? 너 혼자 저 큰 냉장고는 어떻게 옮긴 거야? 저만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집이 지저분해도 너무 지저분해요. 싱크대 안쪽에 먼지가 쌓여 있는 거 모르셨죠? 거기다 냉장고 밑에도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도 분해해서 일일이 닦아야 하는데 그냥 닦으셨나 봐요. 저런 건 베이킹소다를 써서 청소를 해줘야 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예,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거다. 평소 청소에 자신감이 충만했던 엄마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먼지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시죠? 이걸 가족들이 다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저기 말이다. 너 이만 가봐야 하지 않겠냐? 구이한테 미리 말했는데요. 저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집 놔두고 여기서 왜 자고 가? 얼른 니네 집에 가. 안 돼요. 한 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 하거든요. 어머님은 저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쉬고 계세요. 그 모습에 엄마가 경기를 하고 말았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둘째 새언니가 여전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살다 살다 엄마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러고 있었던 거야? 말도 마라.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잠도 여기서 잔다고 하지 않니? 뭐? 잠을 왜 여기서 자? 그니까 말이야. 여기서 자고 내일도 청소를 해야 한다나 뭐래나. 엄마가 울상을 짓고 있었지만 둘째 새언니는 밤 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또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새벽부터 어찌나 달그락거리던지 시끄러워서 모두가 일어나서 작은 새언니를 말렸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빠가 엄마한테 짜증을 냈고요. 맨날 그렇게 청소에 미쳐 살더니 청소 귀신 붙은 며느리 들어와서 아주 좋겠다 좋겠어. 큰 며느리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니만 어때? 이제는 마음에 들어? 그때쯤 엄마는 이미 넋이 나간 듯 해보였습니다. 둘째 새언니가 정말이지 미친 듯이 청소만 했거든요. 다음 날은 마치 입주 청소하는 것처럼 거실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치우더니 거실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고 밀대로 왔다 갔다 밀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엄마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참다 못한 엄마가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데요. 나도 몰라. 한번 청소 시작하면 누구 말도 안 들어. 아마도 그냥 내버려 둬야 할걸? 말리면 더 난리 날걸? 엄마, 그냥 냅둬. 장모님 말씀 들어보니 말빨도 엄청 좋아서 아무도 이기지를 못한대. 괜시레 봉변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냅둬. 난 바쁘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라며 작은 오빠가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엄마가 둘째 새언니에게 식사를 해야 하니 그만 가보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 둘째야, 이제 됐으니까 그만 가봐라. 네가 청소하느라 정신이 사나워서 내가 아직 식사를 못해서 말이다. 어머님, 그냥 나가서 사드시면 안 될까요? 내가 말이다. 워낙 예민해서 밖에 음식을 잘 못 먹어. 그니깐 그만하고 가봐라. 안 되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지저분한 게 눈에 밟혀서 잠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라며 둘째 새언니가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는데요. 들어오던 둘째 새언니 손을 보니 컵라면이 들려있더랍니다. 아니 그게 뭐냐? 이거 컵라면이요. 어머님 예민하시다는 소리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이 말로는 형님이 음식 해드렸을 때도 재료 손질도 지저분하게 한다고 막 화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계세요. 저도 딱히 요리는 잘 못해서요. 뭐?
지금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네,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주 잘 나와서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을 거예요. 혹시 몰라서 종류별로 사왔으니까 어머님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 드세요. 둘째 새언니가 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거든요. 네 둘째 새언니 말이야.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언제는 마음에 든다고 첫째 새언니랑 그렇게 비교를 해대더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가 점심 먹어야 한다고 그만 가라고 했더니 나한테 컵라면을 사다 주지 뭐냐. 그거 먹고 있으래. 뭐 이런 꼴통이 다 있니 그래? 와, 둘째 새언니 완전 대박이다. 엄마가 밖에 식당 음식 싫어하는 건 어떻게 알았대? 말도 마라. 네 작은 오빠가 말했다잖니. 그때 내가 네 첫째 새언니 음식 지저분하다고 막 뭐라고 했던 걸 그대로 말한 모양이야. 그제서야 둘째 새언니의 속셈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동안 엄마가 첫째 새언니에게 한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러한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둘째 새언니 험담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째 새언니는 3박 4일 동안을 본가에서 지내면서 청소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엄마는 더 이상 청소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고 예전처럼 유난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둘째 새언니로 인해 질릴 대로 질린 것 같아 보였거든요. 문제는 둘째 새언니가 엄마에게 어마어마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주기적으로 와서 청소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도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같아 힘든 것도 모르겠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니야, 안 그래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왜요, 어머님? 어머님도 형님 집에 가서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많이 서운해 하시면서 형님 보고 못돼 처먹었다고까지 하셨다면서요. 저 오지 말라고 하시면 어머님도 못된 거네요. 둘째 새언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는데요. 그 말에 엄마가 대꾸조차 못한 채 어버버 하고 있었답니다. 그 뒤 엄마는 더 이상 청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작은 새언니가 큰오빠 부부와 저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큰 새언니네와 작은 새언니네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새언니 집에 들어가서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깔끔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전에 미친 듯이 본가 청소를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을 본 작은 새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가씨, 뭐가 이상한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새언니 결벽증 있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집은 전혀 안 그래 보여서요. 아, 그거요? 사실 그거 다 계획적이었던 거였어요. 작은 새언니가 웃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작은 새언니가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사실 그때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어머님에 대해서 이미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짜고 그랬던 것 뿐이에요. 그럼 작은 새언니 결벽증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런 성격 아니에요. 형님 얘기 듣고 나니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이랑 헤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나름 살려고 그랬던 것 뿐이에요. 눈 딱 감고 시댁에서 미친 사람처럼 며칠만 고생하면 평생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이빨 꽉 깨물고 청소만 했던 거예요. 뭐야, 그럼 다들 짜고 엄마한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럼 어머님이 안 바뀌실 것 같아서요. 사실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 요즘 살만 나신다고 하시던데요. 작은 새언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긴 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청소에 집착을 하기라도 하면 아빠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왜? 청소하게? 아니,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그래? 그럼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얼른 전화할게. 뭐?
전화를 하다니 어디다 전화를 한다는 거야? 아니 둘째가 말이야. 혹시 청소할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거든. 가만 보니 둘째가 청소를 당신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전화해서 둘째 오라고 할 테니까. 뭐하러 둘째로 오라고 해? 내가 하면 되는 건데. 아니야. 둘째가 꼭 전화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 둘째가 전화해주면 나한테 용돈도 막 준다고 해서 나한테는 이익이거든. 둘째 걔 진짜 이상하네. 청소해주러 온다면서 시아버지한테 무슨 돈까지 준다고 그러고 있어. 아무튼 잠깐만 기다려. 둘째 오라고 할 테니까. 아니야, 아니야. 보니까 별로 할 것도 없어 보여. 그니까 절대 부르지 마. 엄마가 사색이 된 채 아빠를 말렸거든요. 아마도 가족들이 다 짜고 그런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뒤 엄마도 점점 좋아져 갔는데요. 조금 지저분해도 그냥 넘기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집이 조금 지저분한 것보다 둘째 새언니를 더 무서워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 편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오죽했으면 가족 모두가 짜고 그랬을까 싶다가도 요즘은 엄마의 집착이 덜해져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가족들의 계획에 적극 동참할 생각이랍니다. 오늘도 사부의 TV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